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전 지금 이탈리아 로마 인근에 나와서 마세라티 MC20 첼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 차에 진면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차는 이 불투명 소재 유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덮여 있지만 하늘을 충분히 볼 수도 있고, 이 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루프가 첼로가 처음은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런 기술을 썼는데, 마세라티 MC20 첼로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가장 크기도 하고, 어쨌든 이 차는 굉장히 비싼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하늘을 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 스포츠카 시장에서 이 컨버터블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3억짜리, 4억짜리 자동차를 살 건데 이왕이면 뚜껑까지 열리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MC 첼로라는 차를 만들었고, 애초에 MC20가 있어서 MC 첼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MC20는 미드십에 카본 모노코크 바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초에 카본 모노코크 셰시를 만들 때 이 쿠페 모델,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이 스파이더 모델, 그리고 전기차까지도 고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카본 모노코크라는 이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 카본 모노코크의 생김새들은 전부 다 달라요.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는 뚜껑이 열리게 되면 이 천장의 강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쿠페 모델에 비해서 이 카본 모노코크 셰시의 강성을 훨씬 더 높이기도 했고, 무게도 중요합니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뚜껑을 열었다가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게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무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카본 모노코크 셰시도 손을 봤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쿠페 모델에 비해서는 무게가 대략 65kg 정도 더 무거워졌다고 해요. 늘어난 65kg이 실제로 주행할 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힘이 굉장히 넘치는 자동차고, 마세라티가 100% 개발을 주도했다고 하는 새로운 6기통 네튜노 엔진, 그동안 마세라티가 잘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MC20를 위해서 새롭게 적용한 8단 DCT 변속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행 감각은 쿠페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쿠페 모델이나 이 스파이더 모델이나 핵심은 미드십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마세라티는 미드십 자동차를 만들질 않았습니다. MC12라는 자동차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차는 마세라티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에 관여했다기보다는 페라리 엔초 모델을 마세라티화 했다고 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히스토리가 많지만 정통성을 부여하기는 살짝 애매한 구석도 있거든요. 뚜껑은 시속 50km에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드탑이라 빠른 속도에서 뚜껑을 닫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50은 좀 너무 낮고, 한 시속 60km 정도에서는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짜 몇십 년 만에 등장한 마세라티의 미드십 자동차입니다. 이제 내연기관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세라티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엔진을 만들고 새로운 구조의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멍청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MC20는 단순히 내연기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차 모델도 생산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기간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출장에서 MC20 전기차는 아니지만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모델도 시승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같은 경우도 마세라티가 그동안 전기차를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도 엄청나게 늦게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전동화라는 기술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 브랜드였는데, 지금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같은 경우도 성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MC20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내연기관 필링에 거의 근접한 전기차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행 모드는 동일합니다. GT, 스포츠, 코르사가 있고요. 어쨌든 마세라티는 사운드잖아요. 이 MC20 같은 경우는 일반 GT 모드에서는 5000rpm부터 배기 플랩이 열리고,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3500rpm, 그리고 이 코르사 모드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배기 플랩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화되는 감각도 굉장히 잘 다듬어 놨어요. 특히나 마음에 드는 감각은 이 페달의 반발력입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페달 반발력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특히나 이 코르사 모드에서는 진짜 레이스카처럼 이 페달의 반발력이 굉장히 세지고 이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자동차가 반응하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시승은 굉장히 짧았고요. 비디오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종합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MC20는 제가 이미 시승기를 찍은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뚜껑이 열리는 이 첼로 모델은 사실 이 오픈 에어링, 그리고 이 슈퍼카는 은혜에 갖춰야 되는 이 스파이더 모델로서의 그런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뚜껑이 없으면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강성, 그리고 마세라티가 보여주는 이런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쿠페 모델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스파이더 모델은 언제 출시되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어떤 방식의 탑을 쓸 것인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SLS 같은 경우는 거링도어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타입의 도어가 붙었었단 말이죠. MC20 첼로 같은 경우는 독특한 MC20만의 도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 차는 진짜로 뚜껑은 하드탑으로 열리고 닫히고, 도어 열리는 방식은 MC20 쿠페와 마찬가지로 버터플라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세라티는 멋에 살고 멋에 죽는 브랜드잖아요. 이 차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고스란히 이 컨버터블 모델, 스파이더 모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조금 많이 들이치는 것 같네요. 뒤에 윈드 디플렉터도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바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꽤 많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뭐 썩 불쾌하진 않아요. 윗머리와 뒷머리 정도까지 이 머리 부분만 바람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고, 이 얼굴 쪽은 뭐 바람이 들이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탈리아도 시골이고 겨울이라 바람이 세기도 한 상황이라 어쨌든 공기는 굉장히 맑네요. 사실 이런 슈퍼카들은 사치잖아요. 이 머리에 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이런 사치도 좀 누릴 수 있는 자동차, 뭐 그게 당장 필요했는데, 어쨌든 마세라티는 이 MC20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일찍이 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나왔고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슈퍼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동차들이 한정적이었죠. 페라리 아니면 람보르기니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고 훨씬 더 이 시장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MC20 자체도 마세라티 치고는 엄청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세그먼트급에서 카본 모노코크 셰시 쓰는 회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마세라티란 이미지가 언제나 페라리의 그 동생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선 기술력, 뭐 페라리의 플래그십 모델도 모노코크 셰시는 쓰고 있지 않고,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정도가 이 모노코크 셰시를 쓰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6기통 F1 기술이 들어가 있는 엔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은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MC20 모델도 꽤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뚜껑이 열리는 첼로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태프분이 영상을 굉장히 멋있게 찍어주고 계신데, 이 색상이 예술입니다. 특히나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아쿠아 마리나, 이 3중 레이어를 갖춘 색깔이에요. 햇빛이 비춰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뽐내는 상당히 오묘한 컬러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고, 제 출장이 이번에 MC20 첼로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란투리스모 신모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차는 그레칼레와 함께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MC20 첼로에 이어서 이제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격이 또 완전히 다른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시승합니다. 첼로 굉장히 쪼여서 자동차를 타다가 높은 차 타니까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모데나 근처에서 시승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GT 모델,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었거든요. 단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고 옵션이 굉장히 화려했었던 모델인데, 트로페오는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이고, 이 모데나 트림 이런 모델과는 성격이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 트로페오 모델이 먼저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 모델부터 들어왔고, 이 트로페오 모델도 곧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시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주행 모드가 오프로드, 컴포트, GT, 스포츠, 코르사 이렇게 5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 그냥 코르사 모드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서스펜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스펜션도 스포츠 모드로 바꿔 놓을게요. 제가 일반 그레칼레를 시승했을 때도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에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트로페오 모델도 확실히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변화폭이 큰 편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르반떼 같은 경우도 트로페오 모델 같은 경우를 이제 서스펜션을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주행 모드와 별개로 서스펜션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마세라티의 기본적인 설정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티노 엔진 같은 경우는 F1 기술이라고 하죠. 프리챔버 기술, 실린더에 공기와 연료를 넣기 전에 미리 그걸 섞어서 엔진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엔진에서 폭발 반응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엔진의 출력이나 반응 면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저 MC20 모델과 이 그레칼레가 다른 점이 있다면 엔진 오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MC20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펌프 방식을 사용하고, 그레칼레나 그란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드라이 펌프 방식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기본적인 엔진 구성이나 부품들은 동일합니다. 출력 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엔진이 앞에 달리느냐 그리고 뒤에 달리느냐 차이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사실 MC20 첼로 같은 경우는 바로 등 뒤에 엔진이 있어서 그 엔진의 기계적인 소리들, 이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 사운드는 사실 밖에서 이 차가 지나갈 때 더 잘 들리고, 차 안에서는 이 엔진의 원초적인 기계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요.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이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 사운드가 실내에서 더 잘 들립니다. 물론 엔진 회전수를 이제 5000rpm 이상 사용하면 이 엔진의 사운드도 굉장히 실내로 잘 들어오지만, 이 차는 이렇게 다운시프트를 할 때나 이렇게 업시프트를 할 때 마세라티 특유의 사운드가 나오죠. 특히나 마세라티의 고성능 모델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시프트 할 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팝콘 터지는 소리는 정말 일부 모델에서만 나고, 거의 대부분의 모델은 이 속도를 높일 때, 업시프트를 할 때 이 배기 사운드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사운드도 커요. 그레칼레가 제가 그 기본 모델에서도 느꼈었지만 빠른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르반떼와도 결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이 에어 서스펜션의 조율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마세라티가 최근에 버추얼 서스펜션 이런 기술들을 막 적용하고 있고, R&D 센터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자동차의 반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도 노면이 엄청나게 고른 상황은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 불쑥 올라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코르사 모드 그리고 서스펜션은 하드로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MC20는 노면의 진동들, 페인곳 이런 것들을 전부 운전자에게 알려주면서 달리는 자동차라면, 그레칼레는 충분히 고성능 모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승차감도 가지고 있고, 이 차가 주는 롤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코너에서 사뿐사뿐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사실 지금처럼 그냥 와인딩을 달릴 때는 이 코르사 모드로 해놔도 진가를 보여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한계는 사실 굉장히 더 높은 곳에 있는 느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마세라티가 서킷에 어울리는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전에도 트로페오 모델들은 존재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어찌 보면 페라리 엔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셰시 튜닝이나 엔진의 반응성 이런 측면에서는 서킷에 어울리는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좀 강렬하고 풍요로운 자동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들이 조금 더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세계관 자체가 조금 더 확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르반떼 트로페오를 시승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힘이 좋고 뭐 빠르기도 하고 승차감도 좋지만 서킷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의 파워, 뭐 변속기의 기민함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셰시 세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서킷에 가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세라티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GT란 장르, 우리는 스포츠카라면 무조건 빠르고 격렬하고 하드한 것들만 떠올려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트로페오를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그레칼레는 충분히 그냥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고성능 모델에도 부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와, 딱 이 6500rpm 정도에서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자연스럽게 차체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뭐 개별적으로 서스펜션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소프트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주행 모드에 맞춰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지나갈 때 그냥 컴포트 모드로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 1500rpm까지 떨어뜨리거든요. 이때도 약간 그 엔진 사운드가 증폭되는 약간 이 부밍음들이 들리는데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신 마세라티 같은 경우들, 제가 MC20 첼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달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세라티가 신모델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었고 낡은 모델들 계속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콰트로포르테도 뭐 역사가 긴 게 아니라 모델 체인지가 안 되고 한 모델로 지금 뭐 한 10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도 이제 신형이 나왔지만 신형 나오기 전에 거의 뭐 15년 뭐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드 패션들이 남아 있는데 최신 모델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했고, 이런 반응들도 기존 마세라티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굉장히 길이 좋은 와인딩인데, 그래도 MC20 첼로 타고는 시속 50보다는 빨리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오, 간다. 오.